구축함은 DD라고 하는데요. 디스트로이어는 구축함을 말합니다. DD를 두 번 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항공모함 CV, 순양함 CL 혹은 CA 등 두 글자 약어에 맞추기 위해 약속한 것입니다. 전함을 BB, 잠수함을 SS라고 쓰는 것처럼 말이죠. KDX는 K 한국, D 구축함, X 실험적인 사업을 말하는데요. 실험적인 한국 구축함 사업도는 새로운 한국 구축함 사업 정도로 보면 됩니다. K 한국과 X 새로운은 신무기 도입 시 항상 애용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KDX1은 경하 배수량 3,200톤급 구축함 전력화 사업입니다. 경하 배수량은 기준 배수량으로 함정 자체 무게이고요. 만재 배수량은 최대치까지 화물을 탑재한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도입한 함정을 초도함, 선도함이라 하는데요. 초도함에 한 명의 급을 붙여 같은 배수량의 함정들 말합니다. 3,900톤급 광개토대왕함, 을지문덕함, 양만추남은 광개토대왕급이라 하죠. 한국은 광개토대왕급의 함정을 헬리콥터 구축함으로 분류하는데요. 영문으로 DDH, 헬기 탑재 구축함을 말합니다. KDX1 사업은 경하 3,200톤급인 광개토대왕급이며 헬기 탑재 구축함 DDH1 전력화 사업입니다. 일각에서 DD1 혹은 KD1이라고도 합니다. 한국형 구축함 사업은 5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1단계 KDX1 3,200톤급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 3척, 2단계 KDX2 4,400톤급 이순신급 구축함 6척, 3단계 KDX3 배치원 7,600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4단계 KDX3 배치2 8,200톤급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3척, 5단계 KDDX 6,500톤급 한국형 이지스함 6척입니다. 함영의 주요 운용 개념이 바뀌지 않는 범위와 크기, 속력, 톤수 등이 약 15% 범위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급함정으로 간주합니다. 세종대왕급은 경하 7,600톤급이고 정조대왕급은 경하 8,200톤급인데요. 정조대왕급은 세종대왕급보다 8% 정도 배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동급함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급함정을 성능 개량할 경우 배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단순한 성능 개량이 아닌 주요 설계가 변경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블록도 배치와 같은 개념인데요. 블록은 전투기, 유도탄에 사용하고 배치는 함정에 주로 사용합니다. KDX는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고 KDDX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인데요. KDDX는 선체, 전투체계, 레이더 등 주요 기술들이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KDX 사업을 이어가는 구축함 사업이지만 분리해 KDDX 사업이라 부릅니다. KDX1은 1,500톤인 울산급 호위함을 겨우 건조하던 한국이 3,200톤인 구축함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당시 한국은 건조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플랫폼은 국내에서 설계하고 전투체계는 해외에서 도입했습니다. 한국은 DDH, 헬기 구축함으로 분류하며 DDH1이라고 부르지만 시스페로 대공미사일과 합은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DDG, 유도탄 구축함 혹은 방공 구축함입니다. 최신함인 울산급 호위함은 겨우 합은 함대함 미사일만 운용했는데요. 함대공 미사일, 헬기, 예인 소나까지 보유한 완전 새로운 전투체계 개념을 도입한 한국 최초의 첨단 구축함이었죠. 2018년 12월에 일본 해상투기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우방국 함정을 의심선박으로 간주하고 시행하는 정찰 행위입니다. 미국은 1000m 접근에 고도 150m를 국제법 위반으로 보는데요. 일본 초기기는 500m 접근에 고도 150m였습니다.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데요. 일본은 광개토 대왕함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수분간 지속적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전투기로 치면 낙원을 했다는 말이죠. 광개토 대왕함은 진수한 지 22년이 지난 노환 상태로 고장과 전자장비 다운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성능 보강과 선체 보강을 위해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시 사격 통제 장치를 쓰려 해도 쓰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재 광개토 대왕급 3척 모두 성능 개량 및 선체 강화를 마쳤는데요. 전투체계를 국산 장비로 교체해 표적 관리 능력 3배에 정보 처리 속도는 100배 이상 증가되었고 예인선 배얼음 탐기 TASS를 교체해 대구급 호위함과 같은 수준의 수중 탐지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선체 강화를 통해 2030년대 초반까지 운용 가능해졌습니다. 림팩 훈련 등을 통해 광개토 대왕급의 대양 운용 한계를 느낀 해군은 광개토 대왕급을 3척만 건조하고 KDX-2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순신급은 12척을 건조할 예정이었지만 IMF를 겪으면서 사업이 축소되어 6척만 건조했습니다. 이순신급은 스텔스 설계로 피탄 면적이 적어지고 화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경하 4,400톤이지만 본격적인 스텔스 기술 적용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 RCS는 경하 950톤인 포항급 초기함과 같습니다. 방출 적외선을 줄이기 위해 적외선 신호 감쇄 장치를 설치했는데요. 엔진의 물을 분사하고 배기가스를 외부 공기와 혼합 배출하는 장치입니다. 세계 최초로 다층 방공 개념을 도입한 함정인데요. 3단계의 방공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포와 골키퍼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3km, 램 미사일은 3에서 10km, SM-2 미사일은 10에서 167km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급의 수직 발사관은 MK-48인데요. 발사관이 자가 시스페로우나 ESSM 같은 사거리 19에서 50km 대공미사일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급은 MK-41-29 SM-2와 같은 사거리 167km 대공미사일을 장착합니다. 한국 수직 발사관인 KVLS를 장착했는데요. 해성-2 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로켓어뢰를 장착합니다. 포화 공격은 상대에 대항 수단을 능가하는 공격을 말하는데요. 현대해전에서는 함선의 방어 능력을 넘어서는 숫자에 대한 미사일을 일제히 발사하는 대함미사일 포화 공격을 주요 전술로 삼고 있습니다. 이순신급은 레이더 성능 문제로 포화 공격에 취약한데요. 17km 이상의 장거리 대공 표적은 2개 정도만 동시교전이 가능합니다. 17km 이내라도 주 레이더가 회전식이기 때문에 동시교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KDX-1의 선체 설계는 영국의 기술 이전, 2는 독일의 기술 이전이 있었는데요. KDX-3는 세종대왕급과 이순신급을 건조하며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설계로 제작했습니다. KDX-3 사업은 한국 최초로 이지스함 전력화 사업인데요. 이지스함은 이지스 방공체계를 탑재한 방공 구축함입니다. 이지스 방공체계는 스탠다드 미사일과 수직 발사 때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 고성능 사격 통제 레이더,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등으로 구성됩니다. 스탠다드 미사일은 미국 함대공 미사일로 SM이라는 약어를 사용하고 SM-1, SM-2, SM-3, SM-6 미사일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급은 DDG로 분류되는데요. DDH는 헬기 구축함, DDG는 유도탄 구축함이나 방공 구축함을 말합니다. 광개토 대왕급은 DDH-1, 이순신급은 DDH-2, 세종대왕급은 DDG-1, 정조대왕급은 DDG-2가 되겠죠. 세종대왕급은 방공 구축함인 만큼 방어력이 엄청난데요. 램 미사일 21발, SM-2 미사일 80발, 총 101발의 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함정은 대공 방어 능력에 따라 개함 방공과 함대 방공으로 나누는데요. 개함 방공은 자신을 향하는 공격을 방어하는 것으로 자함 방공이라고도 합니다. 인천급 호위함,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은 개함 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함대 방공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함정들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순신급 구축함은 제한적인 함대 방공이 가능하고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은 완벽에 가까운 함대 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급은 올해 초도함을 진수했습니다. 세종대왕급보다 조금 더 커졌지만 레이더와 전투체계는 세계 최고 성능입니다. 세종대왕급은 탄도 미사일을 탐지 추정만 가능하고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데요. 정조대왕급은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전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도탄 요격 미사일은 2023년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대왕급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는 소형 어선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조대왕급은 차폐막을 사용해 돌출부들을 가려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정조대왕급까지는 미국 레이더와 이지스 방공 시스템을 장착했지만 KDDX는 레이더, 방공 시스템 등 거의 모든 것이 한국산입니다. 세종대왕급 9,500억 원, 정조대왕급 1조 3천억 원인데요. 정조대왕급보다 20% 정도 작아진 KDDX는 개발비를 포함하면 척당 1조 3천억 원입니다. 덩치는 작아졌지만 성능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정조대왕급이 S밴드 레이더를 사용하고
KDDX는 S밴드와 X밴드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S밴드는 장거리 탐색에는 좋지만 정밀도가 떨어지고, X밴드는 정밀도는 높지만 단거리 탐색만 가능합니다. 1990년대 3200톤급 구축함을 시작으로 한 걸음씩 발전해 온 한국의 구축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KDDX는 그동안 축적한 한국의 기술력을 집약한 독자적인 방공 구축함입니다. KDDX의 성공적인 개발로 한국 이지스함이 세계 함정 역사의 한 획을 끊기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